프레임이 없는 남자들의 특징하고 원인과 대략적인 솔루션에 대해서 먼저 훑어볼 건데, 일단 프레임이 없는 남자라는 의미부터 아셔야 돼요. 상대방이 하라는 대로 하거나 눈치 보면서 자기 뜻대로, 자기 소신대로, 자기 주관대로 하지 못하는 그런 언행을 하는 남자들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자기가 타이밍에 맞지 않게 너무 앞서가서 이 여자 없으면 못 산다, 푹 빠졌다 라는 느낌을 주는 거죠, 어떤 언행을 통해서. 그래서 여자 입장에서는 손에 다 잡힌 남자 느낌이 드는 거야. 프레임이 없다라는 뜻이 이렇게 크게 두 가지 의미가 포함이 된다. 자, 그럼 좀 더 이해를 돕기 위해 사례들을 보면은, 예전에 어떤 수강생이 만나는 여자가 있었어요. 근데 이 여자분이 낮에 자기가 커피숍에 있는데 너무 우울하다고 자기 보러 오라고 한 거야. 그래서 이 친구는 달려나갔지. 도착하니까 하는 말이, 이제 우울한 거 괜찮으니까 오빠 돌아가. 그래서 기분이 나빴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 거지?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차마 말은 못하고 알았어 이러면서 그냥 돌아갔다는 거야. 분명히 여자가 잘못한 상황인데 그 잘못한 상황에 있어서 아무 말도 못해, 꼼짝도 못해. 그러니까 그 꼼짝도 못하는 모습을 보면서 약한 남자로 보이겠죠. 만만해 보인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성적인 텐션과 끌림은 느껴지지가 않는 거지. 자, 이렇게 만만하게 보여지는 경우도 있지만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손에 잡힌 남자가 돼서 내가 이 여자한테 다 넘어갔다는 느낌을 잘못된 타이밍에 보여주게 되는 거야. 예를 들어 소개팅 프로그램 같은 거 보면은 남자들이 잘못하는 경우 중에 하나가, 여자 이혼님 그쪽이 저는 마음에 들어요, 제가 남은 날 동안 저의 매력을 열심히 보여드릴게요, 저 좀 지켜봐 주세요, 막 이런단 말이야. 그럼 처음 만난 남녀 관계에서 자기는 외모만으로 여자한테 넘어간 거죠. 근데 이미 여자도 남자한테 외모만으로 호감을 느끼는 경우가 아니라면 남자가 호감있다고 표현하는 거에 대해서 부담감을 느낄 수밖에 없다고. 나는 아직 이 남자한테 아무런 감정이 없는데. 또는 부담감을 느끼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가슴형 여자들 같은 경우는 긴장감 같은 것도 연출할 줄 모른 채 그냥 나 그쪽이 마음에 들어요, 저 좀 선택해주세요, 이러니까 당연히 남자로 안 보여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기가 뭔가 여자한테 쩔쩔맨다고 생각하는 순간, 영향받는다고 생각하는 순간은 내가 지금 얘기한 만만해 보여지는 행동할 때, 아니면 내가 손에 잡힌 남자가 돼서 여자한테 푹 빠진 것처럼 느끼게 해주는 이 두 가지의 프레임이 잡히는 건 다 포함이 됩니다. 자, 그러면 프레임이 없는 남자가 왜 이성으로 안 느껴지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이해를 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여자한테 만만하게 보이면 왜 남자로 안 보이냐는 거야. 이 원리를 여러분들이 이해하는 게 중요해요. 가슴형들의 입장을 생각해 보면 되죠. 가슴형 같은 경우에는 이성적인 텐션, 좀 불안감, 애탐, 이런 긴장감, 이런 감정들에 대해서 자극을 받아야 내가 이 남자를 남자로 생각하고 있구나, 이 남자한테 끌리고 있구나 라는 거를 느끼게 된다. 그러면서 호감이 생겨. 근데 그 여자들한테 그런 긴장감과 애탐, 이런 자극들을 줄 수가 없는 남자가 되는 거지. 이 여자한테 손에 다 잡힌 느낌을 주게 되니까. 두 번째로는 여자들은 본능적으로 보호받고 싶기 때문에 강한 남자한테 매력을 느끼기 마련이야. 이건 가슴형이든 현실이든 상관없어, 여자의 본능이야. 그런데 자기한테 쩔쩔매고 지 주관을 피지도 못하고 지 소신도 없이 행동하는 그런 남자의 모습을 봐. 어떻게 보이겠어? 약해 보이잖아. 만만해 보이겠죠. 그러니까 남자가 안 보이는 거야. 그래서 내가 이 여자한테 이미 다 빠진 듯한 느낌을 주면 긴장감이 형성이 안 되기 때문에 남자로 안 보이는 거고, 가슴형한테는. 현실형한테는 그거는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 그러나 약한 남자의 모습, 만만한 남자의 모습이 보이면서 남자로 보이지 않게 된다. 자, 요것이 그 프레임이 없는 남자가 이성적으로 보이지 않는 이유예요. 여러분들이 여태까지 여자들한테 나는 오빠가 남자로 안 보여 라는 얘기를 듣게 된 이유지. 그러면 왜 이렇게 되냐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거는 여러분이 자기가 좋아하는 여자 앞에서 프레임이 없었다 할지라도 누군가 앞에서 프레임이 있을 때가 있었어. 그 차이를 생각했을 때 알 수가 있어요. 동생, 후배, 군대 후임, 직장 부하, 이런 상하관계가 잡혀있거나 나이에 따른 위아래가 있거나 이런 경우는 여러분들은 자연스럽게 프레임이 있는 경우들이 있다. 그때는 자기 주관대로 막 행동하고 자기 소신대로 행동해. 눈치 봅니까? 안 그러지 않아. 자, 이런 경우가 첫 번째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연인 관계에서도 어느 정도 관계가 발전되고 오랜 연인이 되면은 여자가 다 넘어온 것 같고 연애 관계가 좀 더 안정이 되고 나면 자기 소신대로 행동하는 거지. 뭔 차이야? 왜 이 경우에는 프레임이 있고 이 경우에는 프레임이 없어? 여러분들이 미녀 앞에서 자기 주관을 못 세우고 군대 후임, 직장 부하한테는 자기 주관을 세웠던 이유는 미녀는 잃고 싶지 않아. 잃는 게 두려워서. 근데 군대 후임이나 직장 부하는 막대, 아쉬울 게 없거든, 여러분 입장에서. 여러분들이 두려울 게 없기 때문에 막대할 수 있는 거야. 물론 프레임이 상대방을 막대한다는 뜻은 아니에요. 그냥 여러분들이 이해를 돕기 위해 이렇게 지금은 표현한 것 뿐이야. 자,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들이 프레임이 없는 이유는 잃는 걸 두려워하기 때문이라는 거야. 그럼 바꿔 말하면 프레임을 가지려면 어떻게 하면 돼? 여러분들이 아쉬울 게 없으면 돼. 잃는 걸 두려워하지 않는 순간 여러분들은 이제 자기 소신대로, 자기 주관대로 행동을 할 수 있겠지. 그래서
이름을 두려워하지 않고 눈치 보지 않고 자기 소신대로 행동할 수 있는 게 프레임입니다. 자, 그런데 주의점이 있어요. 잘못 프레임에 대해서 배운 사람들이 갖고 있는 오용하는 사례들이 있어요. 일단 첫 번째는 상대방을 무조건 이기려고 하는 경우. 그러니까 상대방이 나한테 복종하게 만들고 나한테 끌려오게 만들고 내 주관이 무조건 맞다고 따라오게 만들고 이렇게 생각하는 게 프레임이라고 착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막 예를 들어 여자의 옆자리를 가서 앉고 싶다. 근데 고자 세워야 되잖아 부인은. 그러니까 야 옆자리로 와 이러는 거지. 근데 이제 여자가 옆자리로 안 와. 싫어 오빠가 와 이래. 그러면 그때 자기가 가면 프레임이 잡힌다고 생각하고 진다고 생각하는 거야. 이기고 지는 거의 개념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래서 안 가. 그러면서 너가 내 명령에 복종하지 않으면 너한테 불우한 일들이 생길 거야. 그러면서 이제 삐지기 신공을 씁니다. 프리즈 아웃이라는 잘못된 개념을 쓰는 거지. 그래서 막 창가를 보고 핸드폰을 보고 여자를 행복하게 안 해줘요. 그럼 여자가 이제 이 오빠 말을 안 따르면 힘든 일이 생기는구나 라고 느껴서 지 말을 잘 따르게 될 거라는 잘못된 개념이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프레임이 있는 남자와 프레임이 없는 남자의 이미지는 어떤 한 가지 행동으로 결정되는 게 아니라는 거지. 여자가 물 떠다주라고 했을 때 물만 한번 떠다주고 다른 상황에서 프레임이 있는 모습을 보여줬어. 그럼 그 사람은 프레임이 있는 남자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사건 하나, 행동 하나에 연연할 필요가 없어요. 큰 거에서는 내가 져주고 작은 거에서 이기든지 작은 거에서 이기다가 큰 거에서 져주든지 여러분들이 이해하게 돕기 위해 이기고 진다고 표현하는 거지 사실 이기고 지는 개념은 아니에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여자 프레임, 여자 가치관에 내가 맞춰주든지 아니면 내 가치관이 옳다라는 걸 느끼게 하든지 그런 것들을 통해서 여자한테 맞춰주는 순간도 있고 내 가치관에 끌려오도록 만들어주는 순간이 있어. 행동 하나하나마다 다 연연할 필요가 없다고. 전체적인 걸 통해서 이 남자가 프레임이 있다는 것만 느끼게 하면 되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는 분명히 프레임은 내가 자기 소신대로 행동하는 거라고 했어요. 근데 이 소신대로 행동한다는 거를 말 고지고대로 그대로 들어서 진짜 자기 소신대로만 하는 사람들이 있어. 자, 이때 일어나는 문제는 자기 소신대로 했는데 사회적 지능이 좀 부족해서 잘못된 행동을 하는 경우. 예를 들어 저 같은 경우 집에서 다 벗고 있는 걸 좋아해요. 그렇다고 내가 지금 강의할 때 다 벗고 강의해봐. 내가 왜 수강생들 앞에 옷을 갖춰 입고 강의를 해야 돼? 난 내 꼴리는 대로 할 거야 하고 그냥 해봐. 프레임은 있는 거야. 자기 주관을 지켰으니까. 단 매력적인 프레임이 아닌 거지. 매력적인 프레임이라는 건 자기 소신을 지킨 상황에서 누군가한테 피해를 주지 않고 누군가를 꼭 이기려고 하지 않고 융통성 있는 그런 프레임을 가져야 돼. 자기 자신이 틀린 걸 인정할 줄 아는 것도 프레임인데 그 틀린 걸 인정할 줄 몰라. 무조건 이기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무조건 자기 소신대로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이런 사람들은 아나무인이 되는 거지. 그래서 매력적인 프레임을 가지려면 이 세 번째 가치관이 중요하다고. 내가 잘못된 기준과 잘못된 지능을 갖고 자기의 주관만 내세우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야. 자, 예를 들어 뭐 아내가 임신을 했는데 남편이 담배 피우고 있더라고. 근데 그거 보면서 여자친구가 뭐 저런 남자가 다 있어 하는데 남자친구가 저게 뭐 어때서? 이러는 거지. 이 남자 입장에서는 그게 뭐 어때서 하면서 프레임을 세운 거야. 자기 프레임을 유지한 거야. 그런데 뭔가 모자란 남자가 되는 거지. 매력이 떨어지는 거야. 프레임은 자기 소신 지키는 거다. 그럼 자기 소신만 지키면 돼. 이러면서 한 가지로 모든 상황을 다 해결하려고 하니까 융통성이 없어서 이런 문제가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상식, 예의, 매너, 지능, 여자 심리, 사람들 심리까지 잘 생각할 줄 아는 그런 사회적 지능을 갖추고 있는 상태에서 자기 소신을 지켜야 매력적인 프레임이 납니다. 근데 인간이라는 건 누구나 불완전하기 때문에 아무리 자기가 사회적 지능을 갖추고 있어도 실수하는 경우들이 생겨요. 자기 주관을 내세우고 상대방이 틀렸다고 얘기하는 거하고 상대방의 주관도 인정해줄 줄 아는 거랑 천지차이예요. 그리고 때로는 자기 주관이 틀렸다는 거, 사회적 지능에서 결핍이 돼 있다는 것도 자기가 받아들일 줄 알아야 그게 매력적인 프레임이지. 자, 그 다음 네 번째, 여자들이 좋아하는 남자의 특징을 몰라서 잘못된 자기 주관을 내세우는 경우. 예를 들어 안 씻고 다니는 걸 좋아하는 남자. 안 씻은 남자를 좋아하는 여자가 어디 있겠어. 그런데 여자 앞에서 막 그게 자기 주관이라고 야, 왜 씻어야 돼? 안 씻는 게 남자지. 이게 쌍 남자야. 막 이러고 있어. 이게 매력적인 거지. 그리고 오빠 밥 먹었어? 그때 밥 못 먹었어. 왜? 아, 엄마가 밥도 안 차려주고 왔어. 나중에 나랑 결혼하면 너는 꼭 밥 잘 차려라. 이러고 있으면 여자가 해주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남자에 대해서 매력을 못 느끼는 여자들이 되게 많단 말이야. 근데 이 여자한테 그런 말을 한다면 자기가 매력이 떨어지는 가치관을 보임으로써 아, 이 남자는 나랑 안 맞는다. 같이 살면 불편하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비호감이 되는 거지. 여자 심리를 몰라서 이런 문제가 일어나는 거야. 내가 지금까지 얘기한 것만 정말 생각해봐도 프레임이 자기 소신대로 하는 건 맞지만 상황에 따라서 융통성 있게 해야 된다는 거야. 여자한테 맞춰주는 건 둘째치고 애초부터 여자들이 좋아하는 보편적인 남자의 주관을 갖고 사는 게 그거를 나의 매력으로 만드는 게 가장 좋겠지. 그게 편하겠지. 맞춰주는 것보다. 그리고 사회적 센스, 지능, 매너, 배려 이런 모든 것들을
내가 잘 갖춰서 어떤 상황이든 내 주관을 내세워도 누군가한테 피해를 주거나 부적합한 행동을 하지 않는 남자가 되도록 자기를 관리하는 게 중요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누군가를 불편하게 하거나 누군가를 기분 나쁘게 했다면 내가 져서가 아니라 이기고 지는 개념이 아니야. 내가 누군가를 불편하게 하는 건 프레임이 있다고 해도 매력이 없는 행동이야. 그러니까 프레임이 있다고 해서 여자를 꼬시고 매력적인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고. 프레임이 있고 매력적인 행동을 해서 내가 상황에 맞춰서 굽혀줄 줄도 알고 자기가 잘못한 걸 인정할 줄도 아는 이런 부드러운 프레임을 갖춰야 진짜 매력적인 프레임이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5번째 개념으로는 프레임은 한쪽에만 쏠려있지 않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여자가 프레임을 무조건 갖고 있거나 남자가 무조건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왔다 갔다 하는 경우들도 있다고. 남자가 평상시에는 막 작은 건 다 져주고 그러다가 큰 사건이 있을 때만 여자가 잘못한 걸 깨닫게 해. 이런 남자한테 매력적으로 느끼지, 여자들은. 평상시에 자기한테 다 져주고 다 받아주고 다 맞춰주다가 도저히 아니다 싶을 때는 자기를 혼내줄 줄도 알고 제지할 줄도 아는 그런 남자한테 매력을 느끼죠. 꼭 반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프레임은 꼭 한쪽에만 쏠려있는 경우가 아니야. 무조건 나한테 다 끌려오게 할 거야. 이런 고정관념에 빠질 필요가 없다고. 지금까지 프레임을 이해하기 위한 대략적인 개념들을 얘기했어요. 두 번째 챕터는 프레임 있는 남자들의 특징과 매력적인 프레임의 원리, 어떤 언행을 통해서 이런 매력이 발휘가 되는지 이런 거를 볼 거예요.